안녕하세요. 두 가지 암을 극복하고 있는 WC 킴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저저번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두 가지 암을 앓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암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진단받고 나름대로 그 암이 왜 걸렸는지 고민하고 나름대로 이유를 찾은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군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어서 직장 건강검진이 수면 내시경은 물론 CT, MRI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년 물론 받게 되는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199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917년까지 별 이상 없이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왔었습니다. KMI,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PMI가 아니라 KMI인데 강남에 있는 KMI라는 건강검진 센터에서 위내시경을 받았고요. 위내시경은 수면내시경으로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 건강검진을 많이 미루게 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여서 항상 11월 아니면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17년도 또 당연하게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도중에 이제 수면 내시경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저를 보여주시면서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12지장에 대한 내시경 사진이고요. 12지장은 저희가 입에서 식도로 넘어오고 식도에서 위로 다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소화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서 12지장의 초입부, 그러니까 1부, 2부, 저는 2부 초입에 동그라미로 제가 빨간색을 표시해뒀는데 이런 암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그때는 암종인지는 명확하지 않았고요. 단지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박하 종양이 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시행을 했고 이 결과는 나중에 알려주겠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별건 아니겠지 하고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업무 마무리도 있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식도 많고 그렇게 해서 지내왔는데요. 2주 뒤에 이제 조직검사를 통보를 받으러 갔습니다. 반드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결국 신경내분비 종양, 지금 유암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NET, 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내분비의 샘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그 신경내분비에서 나타난 악성 종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내분비는 저희 모든 몸속에 다 있습니다. 소화기관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신경이 가는 곳에는 모두 다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종양의 종류이고 극히 드뭅니다. 그 12지장에서 생기는 거는 그 중에서 극히 더 드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1명 내지 2명 정도 걸릴 만한 아주 희귀암입니다. 그래서 신경내분비 종양이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결국 그날 삼성서울병원으로 연계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소화관에서 생긴 소화기관, 즉 식도나 소장, 대장 이런 소화기관에서 생긴 암이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로 일단 이관이 되었고요. 소화기 내과에 가서 이제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보호자가 없으면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보호자가 없더라도 비수면으로 하지 않고 수면 내시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비수면으로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를 했고 그 결과 건강검진센터와 동일한 신경기 내분비 종양으로 확정을 받고 12월 말에 산정특례, 즉 암 환자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12월 달에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삼성에도 가보고 아산에도 가보고 서울대는 안 가봤는데 삼성하고 아산이 집이 가까워서 가서 그 소화기 내과 교수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삼성서울병원은 12지장이지만 치료를 하자. 그리고 병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약 1cm 정도 병변이 크기였고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보자는 게 삼성병원 의견이었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내부 비종양이 빨리빨리 자라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그 경과를 보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7년에 발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그 내시경 사진 또는 건강검진의 영상 사진을 다 CD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옛날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15년도도 있고 14년도에도 있던 병변이더라고요. 물론 크기는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별 차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몇 년 동안 10수년 동안 자라온 종양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산병원 교수님 말씀처럼 지켜볼까 하다가 삼성병원의 민 교수님은 적극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내시경으로 치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내분비 종양은 이게 점막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점막 가부에서 자라는 종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ESD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시경 치료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위암이 걸리거나 하면 조기 위암이라 하더라도 바로 외과 수술, 그러니까 복부를 절개를 해서 그 복부 절개한 틈으로 위를 절단을 하고 다시 위를 접합시키는 어떤 위과 수술을 위주로 하였는데요. 이제는 내시경이 치료 내시경이라고 해서 내시경만으로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점막 또는 점막하까지의 종양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이제 용종을 제거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EMR 또 ESD를 구분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검사를 했고 ESD 시술을 했고 조직검사로 암이 확정이 되면은 보통 이제 큰 병원에서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이 여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PET-CT를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소화기 점막의 작은 병변일 경우에는 그냥 CT를 찍어서 혹시나 림프절이 부었는지 간에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촬영 기술이 다른데요. 일단 신경의 내분비 종양은 간 전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부 CT를 촬영을 했고, 간뿐만 아니라 림프절이 부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촬영을 했는데 그런 이상은 없어서 바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술로 해서 이제 암을 ESD 치료를 했으니까 떼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차 촬영, 즉 CT 1차 촬영 2월달에는 별 언급이 없다가 2차 촬영할 때 복부 CT의 범위가 폐 아래쪽부터 허벅지 다리까지 이제 복부 CT가 촬영하게 되는데요. 폐 오른쪽 하부에 종양이 있음을 T를 검사한 자료 검사 결과지에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제가 첨부를 해 두었는데요. 이게 그 폐가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이 왼쪽에 나타나고 왼쪽 폐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붉은 표시로 된 게 뿌옇게 생긴 게 바로 폐암 병변입니다. 이 폐암, 특히 간유리 결절이라고 보이는 병변이 원래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3개월 이상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암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사 경고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결국 없어지지 않아서 8월 달에 폐수술을 하였고 이것이 폐암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지장에 있는 신경의 내분비 종양이 전이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다른 암, 폐에서 생긴 암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2가지 암이 걸린 환자. 1차 복부 CT에서는 간유리 음용으로 판독이 되었는데 저는 마음이 급했죠. 이제 폐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직장 건강검진센터에 4월 달에 땡겨서 PET-CT를 옵션으로 넣어서 촬영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폐 전체에 이 결절이 하나만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 결절이 여러 개 있는 것이 확인되면 폐 사이의 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병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고, 그래서 저는 폐결절이 하나임을 확인했고요. 그 뒤에 삼성 PET-CT를 촬영을 했는데 6월 달에
이게 판독이 믹스 관열이 음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수 관열이 음력이면 이게 지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믹스드는 예후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호흡기내과에서 흉부외과로 전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흉부외과 교수님들하고 면담을 한 후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폐 조직 검사 겸 수술을 시행을 했고, 그 수술장에서 암세포임을 확인을 하고, 원래는 쐐기절제라고 폐 일부를 떼어내는 시술을 하다가 우하엽의 분엽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엔 3박 4일 동안 했고요. 그래서 2주 뒤에 외래 조직 검사를 확인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선암이 아니고 점액성 선암으로, 이것도 선암의 한 3%, 4%, 이것도 10만 명당 한두 명 걸리는 아주 희귀암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암이 걸리고 나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심적으로 괴롭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돌아보면 왜 나는 1년 만에 중복암 한우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음주가 계속되었었습니다. 직장 상사분이 바로 위에 상무님이 매일 그냥 소주를 드셔야만 하시는,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이게 몸이 상하는 줄 모르면서 직장 생활을 한답시고 계속 소주 2병, 인당 소주 2병을 마시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게 한 2년, 3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이 항상 염증 상태, 항상 속이 안 좋고 해장하고 그날 또 마시고, 이런 음주 상태로 인한 만성염증이 만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이게 회사의 일부가 아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내 구조조정 업무를 제가 경영 쪽에 있으면서 시행해야 되는 담당을 맡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를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위장장애도 있고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구조조정 업무나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직장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좀 더 인정을 나는 많이 받지 못할까? 승진이 빨리 되지 못할까? 어떤 심적인 불만이 있었고, 이게 아마 인생의 회의, 갈등, 좀 복잡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 정신적인, 신체적인 것을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암이 자라기 쉬운 몸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암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컨디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면역세포에서 잡아먹히면서 암이 진행되지 않고 다 케어가 되는데, 결국 어떤 컨디션, 즉 염증인 상태가 아주 심각하거나 이런 컨디션일 때 결국 암세포가 우리 어떤 몸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라면서 결국은 암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누구에나 올 수 있지만 환경 차이는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암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